만약 당신이 예순을 넘긴 지금도 반팔시 이후를 젊을 때처럼 보내고 있다면 나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습관 하나하나가 당신의 남은 시간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줄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건강 프로그램에 나오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다만 오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친구들의 장례식에 여러 번 다녀왔고 먼저 떠난 이들의 마지막 얼굴을 너무도 많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밤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요. 젊을 때의 밤은 확장입니다. 일이 끝난 뒤에 자유, 사람을 만나고 웃고 더 살아보겠다는 욕망, 그 밤은 내일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밤은 다릅니다. 그 밤은 확장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몸이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이 인생을 가라앉히는 시간이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아직 멀쩡한데요. 요즘은 다 이렇게 살아요. 늙었다고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죠. 그 말 나도 똑같이 했습니다. 나 역시 예순이 되었을 때 스스로를 아직 젊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았고 속이 불편한데도 습관처럼 야식을 먹었고 하루 종일 참아왔던 말을 밤이 되면 쏟아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몸은 참아도 기록한다는 것을,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밤마다 상처를 곱씹고 있다는 것을요.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낮에 늙지 않습니다. 사람은 밤에 늙습니다. 반팔시가 지나면 세상은 여전히 밝아 보이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이미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낮보다 조심스러워지고 소화는 느려지며 생각은 과거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때까지도 젊을 때의 리듬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도전이 아니라 자기 소모입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밤만 되면 이유 없이 아픈 분들,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고 새벽마다 같은 생각으로 깨어나는 분들, 그분들 대부분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낮에는 괜찮아요. 밤만 되면 힘들어져요. 그 말 속에는 아무도 듣지 않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밤은 몸이 약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상태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다음날 회복됩니다. 하지만은 예순 이후에는 다릅니다. 밤의 한 선택이 그대로 내일의 컨디션이 되고 그 내일들이 쌓여 남은 인생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무언가를 더 하라고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무언가를 더 먹으라고, 더 운동하라고, 더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만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반팔시 이후 예순이 넘었다면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아무도 크게 말해주지 않지만은 많은 어른들이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 나는 그것을 의학 용어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통계로 겁주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한 세대를 살아낸 사람으로서, 먼저 늙어본 사람으로서 조용히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단 하나,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길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린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늦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부터 조금만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밤이 무엇을 견디고 있는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예순을 넘기면 몸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대부분 밤에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래전 한 어르신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밤이 내 편이었는데 늙으니까 밤이 나를 신문하더라.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밤이 되면 몸은 하루 동안 쌓인 것을 조용히 정리하려 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의 말, 표정, 억울함, 피로를 하나씩 내려놓으려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에까지 무언가를 계속 밀어넣는다면 몸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순 이후 반팔시가 지나면
가장 먼저 멈춰야 할 것은 무거운 음식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저녁은 굶어도 탈이 없고 야식은 병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낮에 위장은 일하는 사람 같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버팁니다. 하지만 밤의 위장은 노인과도 같습니다. 조용히 쉬고 싶어 하지요. 밤늦게 먹는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잠을 빚지게 합니다. 그 빚은 새벽에 갚게 되고 다음날의 무거움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멈춰야 할 것은 밤늦은 말다툼과 긴 대화입니다. 사람은 밤이 되면 이성이 약해지고 감정이 커집니다. 같은 말도 밤에는 더 날카롭게 꽂힙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자식과의 통화에서도 그렇습니다. 낮에는 참고 넘길 수 있는 말이 밤에는 상처로 남습니다. 나는 오래 산 부부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밤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덥고 아침에 열었습니다. 밤은 판결의 시간이 아니라 보류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멈춰야 할 것은 과거를 붙잡고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이미 끝난 일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말만 하지 말았어도 나만 손해본 것 같아. 그 생각들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잠을 빼앗아 갑니다. 예순 이후의 인생에서 과거는 교과서가 아니라 짐이 되기 쉽습니다. 밤에 그 짐을 꺼내면 몸은 그대로 눌립니다. 네 번째로 멈춰야 할 것은 자극적인 빛과 소리, 텔레비전 뉴스, 끝없이 이어지는 영상, 크고 빠른 말들, 그것들은 우리의 밤을 빼앗아 갑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정부가 아니라 피로가 됩니다. 옛집을 떠올려 보세요. 해가 지면 등잔불 하나만 켜두고 조용히 앉아있던 풍경, 그 고요 속에서 몸은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그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밤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예순 이후의 건강은 큰 결심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밤의 작은 멈춤으로 지켜집니다. 나는 이것들을 지키지 못해 먼저 지친 사람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아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밤마다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이 습관들이 어떻게 마음의 외로움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왜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아파지는지 그 이야기를 조용히 이어가려 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사람은 혼자가 됩니다. 낮에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역할이 있어서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역할이 벗겨집니다. 부모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고 누군가의 책임자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예순 이후의 밤이 유독 길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은 아직 채워지지 않음이지만 늙어가며 느끼는 외로움은 하나둘 비어감에 가깝습니다. 전화가 줄어들고 기다릴 소식이 사라지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밤마다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에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대부분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나는 잘 살았을까?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을까? 이렇게 조용히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대답을 얻기 위해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기댈 곳을 찾지 못해 흘러나오는 소리입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이 밤에 병을 키운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느껴왔습니다. 병은 낮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낮에는 버틸 수 있습니다. 웃고 말하고 움직이며 스스로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속일 수 없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마음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들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어요. 그 말 속에는 설명되지 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서운함, 아직 풀리지 않은 관계, 스스로에게 남아있는 미안함과 후회, 예순 이후의 인생에서 이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밤마다 붙잡고 씨름한다는 것입니다. 밤은 해결의 시간이 아닙니다. 밤은 달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밤에 스스로를 신문합니다. 왜 이렇게 살았나? 왜 그때 그러지 못했나? 그 질문은 자기 반성이 아니라 자기 소모에 가깝습니다. 나는 조용히 오래 산 분들에게서 공통된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밤에 인생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그저 하루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을 놓아주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왔으면 됐다. 그 한마디로 밤을 닫았습니다. 반대로 밤마다 자신을 채찍질하던 분들은 어느 순간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잠이 약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오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강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부드러워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밤에 부드러워지지 못하면 몸이 대신 무너집니다. 외로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이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다만 밤에 그 외로움을 확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라는 사실과 쓸모없다는 생각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밤은 그 둘을 자주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큰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밤에 마음으로 인생을 정리하지 마세요. 밤은 언제나 생각을 과장합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하루를 무사히 보낸 자기 자신을 한 번만 인정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몸은 조금 내려놓고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다음으로 나는 이 밤의 고요를 어떻게 살아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예순 이후의 밤을 적이 아니라 벗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예순 이후의 밤을 견디는 시간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이제는 사는 방식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크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 후반은 큰 결심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작은 태도로 바뀝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건강하게 나이 든 분들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밤을 다루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밤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워두었습니다. 먼저 밤8시 이후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 산책도 속도를 내려야 합니다. 숨이 가빠질 만큼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자극입니다. 집안에서라도 걸음을 천천히 옮기고 물건을 집을 때도 서두르지 마세요. 몸은 그 속도를 그대로 기억합니다. 다음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침실에 시계가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초침이 또각거리는 시계는 밤의 적입니다. 텔레비전, 휴대전화, 밤늦게까지 켜두는 라디오는 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긴장해도 된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몸은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침실은 정보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몸을 돌려보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밤에는 설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도 말고 가르치려 하지도 마세요. 예순 이후의 밤에 많은 관계가 말로 상처를 입습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괜히 꺼내지 않아도 될 말을 밤에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는 말을 줄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음은 모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말이 더 쉽게 아프게 들립니다. 그건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밤에 들은 모욕은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해받으려 하지 마세요. 밤은 판결을 내려줄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이 되면 많은 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이제 평안한 밤의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든 분들은 대부분 자기만의 밤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불을 낮춘 방,
짧은 글 한 줄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 그 시간은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의식을 신뢰합니다.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그 반복 속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밤에 인생을 해결하려 하지 말 것. 인생은 낮에 살고 밤에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순 이후에도 여전히 밤마다 자기 자신을 몰아붙인다면 몸은 언젠가 강제로 멈추게 합니다. 그 멈춤은 병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나는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밤에는 잘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살아온 하루를 무사히 다 드세요. 그 태도가 쌓이면 밤은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조용한 친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에 남길지, 어떤 말로 하루를 마무리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나는 오늘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던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가르치려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 먼저 늙어본 사람으로서 뒤를 돌아보며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잘 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덜 아프게 살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 젊을 때 우리는 더 많이 이루려고 밤을 씁니다. 성공을 위해,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밤을 갉아먹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밤을 써도 몸이 버텨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밤을 내한다면 그건 성실함이 아니라 자기에게 너무 가혹한 태도입니다. 나는 오래 살고도 편안한 얼굴을 가진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대단한 비결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 특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밤에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밤에 먹을 것을 줄이고 말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세상과의 접촉을 줄였습니다. 그 줄임이 그들의 인생을 조금씩 길게 만들었습니다. 예순 이후의 건강은 쌓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약을 더 찾기 전에 습관을 먼저 내려놓고 정보를 더 듣기 전에 밤을 먼저 조용히 만들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밤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그 한마디가 몸을 풀어주고 마음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걱정하며 살지만 몸은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덜 생각하고 조금 더 일찍 불을 끄는 거,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그 내일들이 모여 당신의 남은 인생이 됩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처럼 들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차분히 말해주는 나이 든 사람의 목소리로 남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밤에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미 충분히 견뎌왔고 이미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켜주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몸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밤을 만약 오늘 밤 이야기를 듣고 불을 조금 일찍 끄게 된다면 그것으로 이 말은 다 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오래 살기를 바라기보다 편안하게 늙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조금 가볍고 마음이 조금 덜 무겁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은 더 잘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하루를 닫아주세요. 그 태도가 당신을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따뜻하게 이 세상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